뭔가 색다른 스테이크가 왔다. 뚝배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특별한 맛. 지글지글 잘 구워진 스테이크에 얹어진 매콤한 양념. 그 맛은 어떨까? 처음 와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창업 12년 차. 작은 가게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김승규 씨의 비결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신을 함으로써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별별 스테이크 이야기를 만나보자.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찬 홍대 거리. 이곳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가게가 있으니 그건 바로 스테이크 전문점. 제 테이블 치워주니까 뚝배기 뜨거우니까. 먹기 전 사진 촬영은 필수. 이 가게의 메뉴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존 스테이크와는 차별되는 자태를 보여준다. 모양은 물론 그 맛도 다른 가게와는 차별화됐다는 이 가게 스테이크. 과연 어떤 맛일까? 그냥 제가 쓰는 저한테 좀 매운데 맛있게 매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 보통 스테이크 소스가 맵진 않잖아요. 근데 매운 거랑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는데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른 매운맛 스테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김승규 씨. 손님들 주문에 맞춰 고기를 선택해 잘 구워내고 여기에 불맛까지 한번 입혀주면 스테이크 조리는 일단 완성. 거기에 이 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특제 소스를 부어주면 사람들이 감탄에 맞이하는 매운맛 스테이크가 만들어진다. 서양식 조리법에 한국식 양념을 더해 색다른 맛을 내는 김승규 씨의 스테이크. 거기에 상추 쌈까지 동서양의 절묘한 조화다. 되게 맛있고요. 좀 약간 신선한데 스테이크 서양과 동양의 만남? 한국적인 음식 새로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보통 느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못 드시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게 매운 소스라든가 아니면 국물에 어떤 소스를 집어넣어서 손님들이 그런 느끼함을 없애주고 보다 더 담백한 맛으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서울 신림동. 사실 김승규 씨는 이곳에서 처음 스테이크 가게를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이곳 주방에서 시작된다. 지금 저희의 매운 국물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추장이랑 매운 청양고추랑요, 그다음에 페페로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마토하고 야채들, 그리고 육수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건 저희의 핵심 노하우라서. 매운맛집으로 잘 알려진 김승규 씨의 스테이크 가게. 하지만 무작정 그냥 맵기만 한 것이 아니란 사실. 맵지만 자꾸 생각나고 먹고 싶은 그 맛을 내기 위해 감칠맛을 더해줄 여러 재료들이 들어갔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테이크와 매운맛의 조합.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가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와이프는 이런 서양 스타일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좀 매콤한 그런 것도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와이프가 간단하게 매운 소스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저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단골 손님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서비스로 드리다가 손님들이 이거 메뉴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돼서 이게 메뉴화된 겁니다. 그리고 매운맛도 한 가지가 아니다. 이게 매운 정도를 단계를 구분하는 저희의 특수 매운 소스입니다.
일종의 다대기 같은 거라서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다가 손님들이 매운 거를 더 맵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소스에도 뭐 단계가 좀 있나요? 네, 소스에도 매운 단계가 저희가 0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아주 매운 걸 원하시면 5단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특색 있는 음식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이 가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주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가 시작된다. 그런데 똑같은 메뉴인 줄 알았더니 얹어지는 소스가 다르다. 이 가게 특색 메뉴 매운맛 말고 또 있다. 매운 것만 너무 먹으면 손님들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친구 둘이 왔을 때 한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매운 걸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운 거 하나 하고 맵지 않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궁합을 맞추는 겁니다. 각자의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크림 소스 스테이크. 매운맛만큼이나 이 가게의 인기 메뉴다. 원하는 맛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여럿이 함께 오는 재미가 있다는데 여기 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한 먹고 싶어서 부모님 왔을 때 엄마 카드 찬스 쓸 때 왔어요. 아니 엄마 카드 찬스? 아빠 카드 찬스. 자기 돈 아끼고. 저희가 오랜만에 공부하는데요. 조금 이제 한번 먹고 싶은 거 뭐 없나 해가지고 사주려고 왔습니다. 아 같이 지내시는 게 아니신가 봐요. 예, 예. 신림동이란 지역 특성상 수험생 손님이 많다는 이 가게. 부모님과 함께 와도 문제없다. 맛이 좀 특이하고 다른 데서 그 못 느끼는 맛, 육즙 같은 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고기랑 크림이랑 이게 어울린다는 게 처음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막상 먹으니까 맛있네요. 특이하고요.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다 보니 부족해서 메뉴 하나 추가요.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메뉴다. 주문 더 하신 거예요? 네. 뭐 더 하셨어요? 이거 크림 함박 스테이크. 아 왜 더 주문하신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그냥 이런 거 배부르게 먹어보려고 주문했어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 아들. 이렇게 든든한 음식 잘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 아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좋죠 뭐. 배부르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주문한 메뉴가 싹 비워졌다.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저는 사실 셰프의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사실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요. 찾는 이들마다 맛있다고 칭찬일색. 전국 맛집 랭킹에도 선정됐다는 이 가게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평균 매출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 방문 고객 수는 하루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연평균 얼마 정도? 연평균 저희 매출액은 3억이 좀 넘습니다. 사실 김승규 씨가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창업에 도전한 지 올해로 12년째. 그도 여러 업종을 시도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첫 번째 가게 토스트 가게는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잘 됐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게는 그래서 좀 크게 저희가 투자를 했다가 제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됐었는데 그 가게 인테리어비만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후에 추가로 제가 계속 자금이 투자된 게 대략 1억 5천 정도 해서 토탈 한 5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신림동 가게 주변은 그런 그에게 많은 의미를 가진 곳이다. 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요.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슬픔을 간직한 그런 장소인데요. 두 번째 가게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별로 없어서 반지하로 이사를 와서 빌라 반지하에서 살면서 제가
너무 힘들고 뭐 비전도 없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그래서 항상 혼자 담배를 피우면서 괴로워하고 울고 그랬던 저의 어떤 슬픈 추억의 장소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크게 실패하고 간신히 새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 초반엔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에게는 다시 떠올리기 힘든 순간들이다. 희망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정말 사실은 그 당시에 극단적인 생각도 너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눈물이 마를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 아이를 한 3년 동안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수중에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정말 라면으로 끼니를 많이 때웠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재기에 성공한 김승규 씨. 그가 전하는 기적의 열쇠 성공 비법 첫 번째. 주변 상권을 분석하여 역발상을 시도하라. 일단 저희 가게 안에서만 계속 그 장사를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어떤 게 그 트렌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분석하고 그런 걸 체크한다는 기분으로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가와 결합돼 수험생들의 동네로 잘 알려진 신림동 골목. 김승규 씨는 이 동네만의 특성에 주목했다. 저희가 7년 전에 이 상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상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샌드위치도 해보고 더 비싼 6,000원, 7,000원짜리 고급 샌드위치도 하고 그다음에 수제버거인 9,000원짜리도 해보고 12,000원짜리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과정을 겪었는데 주위의 사장님들이 이 상권에서는 한 끼 식사 밥 먹는데 2,800원에서 3,5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너희 가게는 너무 비싸서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때 저는 역발산으로 가자. 이 친구들이 다 저가의 음식을 평상시에 평시 음식으로 먹으니까 차라리 이 친구가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혹은 가족들이 응원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3,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이팅 해주러 오거나 응원을 하러 왔을 때 조금 비싼 음식을 사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장소로 매김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케팅도 하고 그런 메뉴를 출시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반응이 거꾸로 더 좋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해서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그의 생각은 기대 이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스테이크 가게다. 이 동네에서 손님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리고 뭘 제일 먹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메뉴를 정착시키고 그거를 홍보를 함으로써 이 가게가 매출이 끊임없이 잘 나올 수 있게 했던 원동력 같습니다. 이 뚝배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김승규 씨가 말하는 기적의 열쇠 성공 비법 두 번째. 효율적인 가게 운영으로 최고의 이윤을 남겨라. 최근 이 가게에서는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는 것이다. 사실 스테이크는 배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음식 중에 하나. 하지만 조리가 쉽지 않은 곳에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달 좀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테이블이 적으니까 더 이상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다가 스테이크 업계에서는 배달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런 배달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매출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나와서 제가 노력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손님들한테 반응이 잘 먹혀서 지금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배달로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배달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닌 상황. 이를테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끼리의 결합 상품이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작은 가게에서 그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배달 업체에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음식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배달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가게에서는 주문도 직접, 음식을 파는 것도 손님이 직접 한다. 작은 매장이라 직원들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 재료. 여기서도 김승규 씨는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예전에는 체크쌀을 썼는데 그게 1년 사이에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고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기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갈비살이 고기 맛도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그런 부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교체를 했는데,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좀 안 좋을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손님들이 드셔보시고 반응도 좋고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고기를 그런 식으로 바꿨고요. 야채 같은 경우도 양상추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2배, 3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다른 야채인 얼갈이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맛도 괜찮고 신선한 그런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손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김승규 씨. 이런 기록들은 자영업을 하는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다. 하루하루 매출이 달라 고달픈 가게 운영. 이 쉽지 않은 길에서 버티기 위해 그는 다이어리에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또 꿈을 적어나갔다. 이게 2012년에 쓴 건데 정말 신기하게 이게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이프랑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 다음에 매출도 3억 이상 된다고 써있는데 매출도 정말 3억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이름의 상가를 5개 가지고 있다. 지금 1개는 제 이름으로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맞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내가 목표나 꿈에 대해서 적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김승규 씨가 전하는 기적의 열쇠 성공 비법 3번째. 고민을 나누는 멘토를 만들어라.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는 승규 씨. 이럴 때면 어디론가 훌쩍 찾아가곤 한다는데. 장사하시다 마시고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제가 멘토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멘토 선생님이요? 네. 어떤 분이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상담 같은 게 필요할 때 선생님한테 찾아뵙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갑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선배 자영업자 조동근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반찬 가게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조동근 씨. 두 사람은 14년 전 지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었다. 자영업하는 오너들도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지각밴드 일어나는 거지. 매출이 일시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비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럼 방법 하나야. 그걸 줄이는 거지. 자, 일본에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늘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업 선배 조동근 씨. 김승규 씨도 그 마인드를 배우려 한다. 그러면 이거 실험을 해보라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서 익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우리 여기 사장님은 장점이 뭐냐면은 뭘 하나를 이렇게 소스를 주면 바로 실행을 해봐.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 공부지. 자신이 먼저 얻은 정보를 늘 아낌없이 알려주는 자영업자 선배이자 멘토인 조동근 씨. 김승규 씨는 그에게서 자영업자로서 나갈 길을 찾고 있다. 우리 사회를 안녕하세요. 지탱할 수 있는 우리 주인공들인데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거를 전수시켜야죠. 이 친구들이 정말 성공하고 사회가 같이 잘 살아야, 더불어 잘 살아야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또 잘 구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천성교 네. 마음부터 시작이야. 네네네. 마음부터 사업하는 거야. 네네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고민들을 오늘의 만남으로 털어내고 돌아간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아니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업적인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꼭 자신의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은 성공으로 가는 방향이고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고 가게 운영에 대해 배웠던 것처럼 김승규 씨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지금은 당장은 실패를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그 사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